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수공 18페이지 보세요. 18페이지. 18페이지에 용도지역 한 문제 나오죠. 용도지역 한 문제, 용도지구 한 문제, 용도구역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래요. 용도지역 무조건 봐야지. 그럼 용도지역은 일단 4구 20일이야. 4, 용도, 구개지역 총 21개 용도인데 도간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중일육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1, 2, 1, 2, 3 이렇게 했었죠. 21개. 이 21개 용도지역 이거 다 누가 지정하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니까 결정권자가 시도대장, 예외가 국장이에요. 그러면 누가 결정해요? 그럼 높은 사람부터 국장, 시도, 대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지정하는데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역하고 지역은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국장, 시도, 대장이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요거를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정된 거로 보는 특례, 그리고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 특례, 이렇게 해서 나눠진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로 나누겠다? 그럼 이것도 또 세분하는 거죠.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나면 건축물 그 밖에 용도 뭐 해라, 종류 뭐 해라, 규모 요 제한은 대통령령, 즉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하는 거예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하는 건데 이거 건축법령에 따른다 이러면 안 돼요. 건축 제한이 건축법에 있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 중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은 되는데 공동주택은 안 된다. 이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있는 거예요. 건축법령에서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건축 규제니까 건축법령 같이 느껴지겠죠. 그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지역 행위자는 대통령령 이게 뭐예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따른다 해서 이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간에는 지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가 없는데 지역에다가 지구, 지역에다가 구역, 지구에다가 지구, 지구에다가 구역은 다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역 빼고 다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용도지구와 구역은 서로 중복이 되지만 지역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 나올 때 우리가 보통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구분할 때 항상 바꿨던 게 전용은 조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양호란 말 나와요. 일반 지역은 기능 자체가 편리해야 돼. 그래서 얘는 편리. 그래서 전량이는 일편단심이다. 고상철한테 이렇게 전량 일편단심. 전용은 뭐예요? 양호. 일반은 뭐예요? 편리가 주 목적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잡으세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려고 양호 나왔으면 전용이죠. 양호 전량이니까. 근데 단독이니까 몇 종이겠네? 1종. 그래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가시면 19페이지에서 그동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아파트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파트. 윤수일 아파트. 아파트가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유전1 녹간농자 11. 유전1 녹간농자 11 했죠. 요거는 아파트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인데 특징이에요. 관농자가 도시지역 외지역이죠. 그러니까 도시 바깥은 아파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계획관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묶이면 그때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맨날 계획관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 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아파트였기 때문에 한번 확인만 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특례 규정인데 자 특례 규정 중에서 요거 하나 볼게요. 원래는 우리 용도지역을 지정하다 보면은 도시지역을 세분해야 되고 관리지역 세분해야 되는데 이게 용도가 세분이 안 됐어.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미세분됐을 때는 규제를 제일 센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무슨 녹지가 제일 세죠? 보존녹지. 관리지역에서는 무슨 관리? 보존관리. 그래서 세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장 강한 지역의 행위자를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뭐 찾으라고 했죠? 보존자 찾으시면 된다.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용도 지역이 지정이 딱 되면 여기는 규제가 국토계획법 뭘로 한댔죠?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규제하는데 특이한 것들이 지정됐을 때는 이 개별법을 따르는 게 있어요. 그 따르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는 농공단지 지정이 딱 됐다. 그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산개법.
뭔 법이요? 산, 개, 법 이거 따릅니다. 그리고 이게 농림지역이야. 농림지역 나오면 농산초, 농산초. 자, 보존산지지역. 그러면 보존산지는 무슨 법? 산지관리법. 만약에 초지 지정됐어요? 그럼 초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됐다 그러면 뭐예요? 농지법. 근데 중요한 게 어느 지역 중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농림지역 중이란 말이 꼭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는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좀 잘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서 또 나올 만한 게 20페이지 가시면 요 지문이 조금 해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봐요. 도시지역에서는요. 접도구역 적용 안 합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 적용 안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결론은 도시지역이란 말은 상업지역은 접도구역 적용 안 한단 말이죠. 도시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주거지역에서는 농지증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농림지역에서는 농지증 적용됩니다. 되지 않는다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라고 그랬어요? 도시지역에서만 적용 안 한다. 요거를 하나 기억하시면 용도지역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조금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에서 좀 필요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